자, 바로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밀워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꽤나 재밌을 것 같은 경기죠. 최근에 경기를 치르기도 했고요, 두 팀이. 자, 일단 다저스의 홈에서 치러지는데 먼저 지난 경기 내용부터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날짜 분석에서 바로 나왔죠. 어제 날짜 마이애미와의 시리즈에서 스윕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다저스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홈이었는데, 자, 일단 선발로 나온 페피엇이 무려 6이닝 2실점에 굉장한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는 상대의 1승 카드인 알칸타라를 상대로 벨린저의 홈런을 비롯해서 10개의 안타를 몰아치면서 4회까지 무려 6득점 뽑았고요. 결국 10대 3으로 승리하고 스윕을 잡은 다저스고요. 이번 경기 홈 경기입니다. 자, 원정팀 미러키는 전날 컵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우드러프가 5.2이닝 2실점 투구를 하고 끌려갔지만 7회 텔레즈와 히우라의 백투백 홈런으로 동점 만들고요. 이후 8회에 아다메스의 역전 희생타, 9회 히우라의 연타석 홈런이 터지면서 5대2로 승리하면서 수입은 면한 미러키입니다. 자, 일단 두 팀은 서로 갚아줘야 할 빚이 꽤나 많은 팀인데, 자, 두 팀의 바로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저스 같은 경우는 훌리오 유리아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LA 다저스는 훌리오 유리아스가 선발로 나오는데, 유리아스는 올 시즌 13승 6패 2.40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미러키 상대로 1승 그리고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아스는 직전 미러키 원정이었죠. 갚아줘야 할 빚이 있다고 했는데, 미러키 원정에서 5이닝 4피안타 2볼넷 6 삼진 5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미러키 상대로 이미 직전 등판 심지어 원정이었는데 원정에서 굉장히 깔끔한 투구하면서 긴 이닝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에서 0.87의 극강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투구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구속도 올라왔고 확실히 타자를 압도하는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닝 소화가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 선발을 일주일 휴식을 가지고 다시 마운드에 등판하게 됨.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직전 경기 시리즈에서 미러키가 원정 시리즈에서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날 유리아스 선발 경기에서도 유리아스가 완벽하게 5이닝을 안전하게 틀어 막으면서 팀이 승리했고, 미러키 상대뿐만 아니라 최근 5경기 방어율이 0.87이다. 이거는 뭐 1승 카드나 다름없다는 거죠. 첫 경기 무조건 다저스가 잡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 표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러키는 에릭 라우어가 선발로 나옵니다. 라우어가 선발로 나오는데, 라우어는 올 시즌 8승 5패 그리고 3.58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저스 상대 1패에 2.57의 방어율입니다. 자, 라우어도 마찬가지로 다저스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직전 경기 갚아줄 빚이 있죠. 7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하고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국 패전했습니다. 자, 직전 다저스와의 홈 경기 등판에서 7이닝 2피 홈런 4피안타 3볼넷 2실점 패전 투수를 기록했다. 자, 피홈런 2개가 결국에는 패배의 원인이었지만 다저스 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줬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기록했고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전하는 경기가 있었지만 다시 안정감 찾으면서, 최근 고전하는 경기가 있었지만서도 다시 안정감을 찾으면서 5경기에서 2승 2패 그리고 3.38의 방어율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 다만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원정에서 4.4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뭐 답 나왔죠.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예상했다시피 이거 다저스 안 가면 못 이겨, 못 다.
왜냐? 일단은 다저스 선발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밀워키 원정으로 직전에 원정으로 가가지고 무실점 피칭하고 팀 이겼고요. 타선도 지원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다저스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아요. 마이애미 상대로 알칸타라가 올라왔음에도 알칸타라 올라왔음에도 타선이 폭발하면서 승리하고 스윕까지 잡았죠. 자, 이에 반면에 밀워키의 라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자기네들 홈 경기였는데도 피홈런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투수가 원정에서 방어율이 4.48인데 이번 경기는 다저스 원정이다. 자, 뭐 더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죠. 자, 일단 유리아스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밀워키 상대로 5이닝 투구에 그쳤지만 무실점하고 승리했고 최근 위력적인 투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0.87의 방어율로 뭐 말할 것도 없는 1승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좌투 상대로 밀워키가 굉장히 못 칩니다. 좌상바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밀워키가 좌투 상대로 진짜 못해요. 그렇다시피 유리아스는 좌투고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다마죠, 다마. 자, 그리고 밀워키의 선발 라우러도 다저스 상대로 강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지난 경기 7이닝 2실점하고 졌어요. 이날 피홈런 2개가 결국에는 패배로 이어졌죠. 하지만 원정은 다르다 이거죠. 홈에서 7이닝 2실점 했는데 원정에서 과연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고 다저스 타선이 좌투 상대로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홈런은 많이 때려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상대로도 이미 압도적인 승리하면서 불펜도 아꼈던 다저스기 때문에 이 경기 그냥 다저스 무지성 다저스 찍으면 됩니다. 예, 더 할 말 없고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중요 포인트는 다저스 밀워키 상대로 밀워키 킬러 유리아스 밀워키 상대 1승 카드 유리아스 등판. 지난 경기에서도 밀워키 상대로 호투. 하지만 상대는 원정 바보. 이렇게 보여줄게요. 다저스 그리고 승 그리고 다저스 핸디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기 일단 분석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경기 분석 마무리하고 자,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올 건데 자, 일단 최종 조합 수익방에서 공유할 거니까 많은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문의하셔서 수익방 입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1192.10배당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수익방에서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3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68회차 53번부터 61번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세인트루이스, 두 번째는 오클랜드와 마이애미, 세 번째는 LA 다저스와 밀워키. 이렇게 총 3경기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자완 킬러 시카고 컵스와 세인트루이스, 가을 좀비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고요. 자, 이날 먼저 이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컵스는 전날 밀워키랑 홈 경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자, 컵스는 전날 글자 크기 너무 키웠다. 전날 밀워키 홈 경기에서 선발 저스틴 스틸이 6이닝 무실점 했고요. 그리고 헵과 스즈키의 홈런으로 2대0으로 앞서고 하지만 불펜이 또다시 방화했으면서 2대5로 패배, 그리고 5연승이 끊어짐. 자, 일단 스즈키랑 헵 홈런 나오면서 빠르게 2점 내면서 앞서갔지만 결국 불펜이 또다시 방어하면서 5실점 기록하고 5연승 행진 끊기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홈 경기를 갖는 컵스고요. 자, 세인트루이스는
앵무는 지난 애리조나 원정에서 선발 어제 일단 분석에도 나왔죠. 킨타나가 2.2이닝 4실점 부진 투구를 했지만 이후 불펜이 6.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그리고 타선에서 1회부터 누바의 홈런, 그리고 3득점, 그리고 역전당한 7회 아레나도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왔고요. 그리고 8회 에드먼의 추가 시타가 터지면서 6대4 승리, 그리고 7연승에 성공했다. 자, 어제 날짜 분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리조나가 드디어 세인트루이스의 연승을 끝나 했는데 예상대로 선발 킨타나는 부진했지만 불펜에서 또다시 연승을 이대로 연승 끊을 수 없다 해서 불펜이 미친 투구를 보여주면서 6.1이닝 무실점했고요. 빠따 역시 아쉽게도 애리조나 빠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다시 또 아레나도와 누빠까지 그리고 에드먼까지 3명이서 합작품 내면서 6대4로 7연승에 성공한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두 팀의 이번 경기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컵스는 드류 스마일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5승 6패 기록. 잠깐만요. 글자 5승 6패에 3.67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앵무 상대 1승에 2.79의 방어율이 있습니다. 자,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직전 워싱턴 원정 시리즈 선발 등판에서 5.1이닝 2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뭐 나쁘지 않았죠. 비록 승리 투수는 못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역할 충분히 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3경기 투구 내용도 좋습니다. 투구 내용도 호투 중 괜찮은 편임. 자, 그리고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비교적 약체였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5.2이닝 무실점, 원정에서 4이닝 1피 홈런 3실점을 기록. 자, 일단은 스마일리 같은 경우 최근 3경기 어찌됐건 비교적 팀들이 약했던 팀을 상대했지만 그래도 투구 내용은 괜찮았고요. 전날 경기 등판에서도 워싱턴 상대로 5.1이닝 2실점으로 긴 이닝도 아니고 승리하지도 못했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5.2이닝을 마찬가지로 무실점으로 막은 기억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세인트루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컵스 한 칸 올리고, 자, 세인트루이스는 또다시 조던 몽고메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양키스에서 이적했죠. 몽고메리는 이번 시즌 3승 3패 그리고 3.69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컵스 상대로는 올 시즌 1승에 0점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몽고메리는 지난 경기 지난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2이닝 8K 1실점 투구하며 승리를 기록. 자, 직전 경기 투구 내용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승리도 했고요. 자, 이날 볼넷도 없었고 피홈런도 없었다. 굉장히 깔끔한 투구를 하면서 승리를 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한 이후 3경기에서 16.2이닝을 소화하며 단 1실점만 내주고 있다. 이적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양키스에서보다. 양키스 시절에도 긴 이닝은 아니었지만 자기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컵스 상대로는 올 시즌 홈에서 양키스 시절 홈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자, 일단은 세인트루이스의 몽고메리도
이미 양키스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이적한 이후 3경기에서 16.2이닝 소화했고요. 실점도 그날 3경기 통틀어서 1실점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 콜로라도 홈 경기에서 선발로 5.2이닝 1실점 기록했고 이날 볼넷도 피홈런도 없었다. 투구 내용 굉장히 깔끔했다. 최근 폼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팀 다 괜찮은 투수들이 선발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긴 이닝은 소화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또다시 연승할 것 같습니다. 끊어질 때까지는 세인트루이스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자, 세인트루이스 몽고메리는 이적 이후 3경기에서 모두 호투했고요. 안정감은 확실히 안정감적인 측면은 스마일리에 비해서는 우월하다. 그리고 양키스 시절보다 확실히 타선의 지원을 너무나도 잘 받고 있는 몽고메리이기 때문에 3경기 만에 양키스에서 거둔 승수와 똑같은 승률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투수다. 그리고 뭐 안정적인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구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화구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컵스 타선이 최근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연승 행진이 끊겼고요. 한 번쯤은 식을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컵스의 스마일리 같은 경우 최근 호투가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호투했던 기록도 있지만 꾸준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고메리보다는 신뢰하기 힘들다. 자, 세인트루이스의 중심 타선이 좌투수 상대로 매우 강한데, 자, 상대전에서 호투했던 스마일리가 하더라도 7연승에 무서운 팥죽지세의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무난하게 세인트루이스 승리 가져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경기 중요 포인트는 팥죽지세 7연승 가을 좀비 앵무 과연 스마일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 포인트라 보여지고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다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바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와 마이애미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굉장히 볼만한 경기인데, 자, 10시 40분에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오클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는 오늘 날짜 경기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시어스가 5이닝 1실점에 호투했고요. 타선에서는 1회 머피의 적시타를 비롯해 선발로 나선 타자들이 전원 안타를 때려내는 등 꾸준한 모습 보이면서 5대3으로 승리하고 시애틀이라는 대물을 잡고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고요.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 분석에서 말씀드렸죠. 1승 카드 알칸타라를 내밀었지만 알칸타라가 또다시 다저스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서 3.2이닝 6실점에 굉장히 부진한 투구했고요. 결국 양키스래 다저스의 타선이 또다시 폭발하면서 3대10으로 스윕을 당하면서 4연패에 빠진 위기의 마이애미입니다. 자, 어제 날짜 다저스 이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역시나 상대전 기록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번 경기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클랜드는 아담 올러가 선발로 나옵니다. 아담 올러, 이 경기도 참 어렵다. 자, 일단은 아담 올러는 올 시즌 2승 5패 방어율 6.63 기록 중이고요. 직전 경기 텍사스 원정 시리즈에 등판해서 6이닝 1실점 투구하고 승리를 기록했다. 자, 이날 투구에서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 피홈런도 없었고 제구도 잘 되며 나름대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찍은 올러다. 자, 일단은 올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직전 경기 투구 기록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 7월에 로테이션에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모습만 꾸준하게 보여왔던 투수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월 로테이션에 합류해서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는 않지만 피홈런도 나오고 있고 이닝 소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존재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 시즌 홈에서 8.5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투구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올러입니다. 자, 올 시즌 들어서 7월에
선발 로테에 합류해서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피홈런을 허용하고 이닝도 길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아쉬운 투구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첫 컬스를 찍고 반등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 등판에서 방어율이 8.59의 높은 평자를 기록하며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컬스했다고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아니다 이거죠. 결국에는 자, 직전 경기 컬스했다고 믿을 수 없는 투수가 올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서도 오클랜드가 최근 시애틀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투수고, 자, 바로 마이애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자, 마이애미는 잠깐만요. 마이애미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선발로 나옵니다. 카브레라는 올 시즌 3승 1패 1.78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카브레라는 직전 샌디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했다. 자,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며 무실점 투구하고 승리하는데 기여했다. 자, 제구가 조금 아쉽지만 구위나 변화구는 굉장히 아직도 여전하다. 리그 정상급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투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팀에서 굉장히 아끼고 있는 투수예요. 이 투수 같은 경우는 4이닝밖에 안 던졌지만 4이닝 무실점 퍼펙트 했고요. 물론 블랙 2개 있긴 했지만 4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 그리고 3피안타로 깔끔한 투구하면서 지난 경기 승리하는 데 기여했고요. 투구수와 이닝을 관리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하지만 자기 역할은 나왔을 때만큼은 충분히 해주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 다저스 상대로 스윕당하고 원정길에 또다시 나서서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카브레라가 팀에서 출적에 관리하고 있고 최근 제구가 좋은 편이라서 어느 정도 4이닝에서 5이닝까지는 가능하고 어쩌면 오클 상대로 컬스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오클 선발 올러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텍사스 상대로 생애 첫 퀄리티 스타트 찍었죠. 하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기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 어쩌면 마이애미가 드디어 연패 끊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과감하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클랜드 선발 올러는 직전 텍사스 상대로 호투하며 승리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피홈런도 많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8.59에 높은 평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홈 경기 평자가 8.59인데 홈 경기인데 이것은 올라 믿을 거면은 진짜 큰 각오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마이애미가 최근 어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수 뽑는데 3점 이상을 못 뽑는 팀이다. 최근 너무 점수를 못 뽑는다고 하지만 올러를 상대로는 충분히 3점 이상까지 뽑아내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불펜 같은 경우도 오클랜드는 연승 기간 동안 필승조를 꽤나 많이 썼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이번 경기는 당연히 불펜 쪽에서도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애미가 연패 끊을 경기라면 여기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 중요 포인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잡고 온 오클랜드. 하지만 불펜 소모가 너무 크다. 이번 경기 상대는 최근 다저스한테 수입당한 마엠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마이애미 승 그리고 저득점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분석까지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